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요양원 또는 주간보호센터를 개설하는 데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팩트만 전달 드릴 테니 어중이 떠중이들의 헛소리는 모두 무시하셔도 됩니다. 먼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대출을 찾아보면 창업기반지원금, 청년전용 창업지원금, 신시장 진출지원금 등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창업대출이란 정부가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마련한 금융정책의 개념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은행대출보다 낮은 이자가 특징인데요. 또 대출 조건을 완화하고 보증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창업 1년 미만이나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에게 교육을 받는 조건이나 확실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이건 정책 지원 개념인 만큼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닌 사업 성공을 위한 창업 교육과 컨설팅, 노하우 제공 등이 함께 제공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자격 조건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 서류를 갖추고 업력 3년 미만 또는 10억 이하 연매출 대상자가 우선 선출됩니다. 신용등급은 4등급 미만이라도 서울신용보증 같은 보증기관을 통해 보완이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게 진짜 사업을 하려는 건지 그냥 대출을 위한 형식인지 심사를 보기 때문에 사실적이고 꼼꼼히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 가능한 종류는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창업자금과 신용보증재단 보증부터 대출, 39세 이하 대상으로 한 청년 창업자금 대출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창업지원 대출은 모두 요양원 또는 데이케어 센터를 창업하는 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사회복지 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아주 이상하고도 애매한 회계규칙이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일본만 해도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은 모두 사회복지 기업이나 사회복지 재단만이 설립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양시설 창업의 시작이 이미 2008년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이전부터 특별한 규정도 없이 개인시설로 설치 운영되어 왔죠. 요양보험제도 도입 때라도 명확하게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하여 정부가 책임졌어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정부가 개인들을 부추겨 소득세 없고 돈 잘 버는 사업이라 그렇게 부추겨서 마구잡이로 창업하게 해놓고는 전국적으로 충분히 요양시설들이 들어서고 난 후 매년 야금야금 이런저런 제재와 규약 등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만들어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개판입니다. 예를 들어 요양시설 운영은 개인 회계도 아니고 법인 회계도 아닙니다. 재무회계 규칙이란 이상한 규정을 만들어 인건비를 60% 이상 매월 주라느니 설립하는데 빌린 대출금을 운영비에서 갚으면 안 된다느니 그냥 공단이 멋대로 정하는 대로 돌아가는 판이죠. 아예 처음부터 사회복지시설 법인 회계를 적용하면 그냥 무조건 비영리 시설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공익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되며 돈도 그에 맞게 충분히 지원받아 훨씬 질 높은 케어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한 대당 1,000만 원이 넘는 이승보조 로봇이나 첨단 케어 장비들 모두 건강보험 지원을 받아 시설이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필요한 지원은 공단이 하나도 안 하고 온갖 제재만 생각하여 개인 운영자들에게 돈만 뜯어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요양시설 창업은 분명 개인이 차리는 것이 대부분이고 수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비영리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간다는 거죠. 아주 웃기는 모순이지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창업대출이나 다른 사업대출도 나오지 않습니다. 비영리 사업으로 분류되니까요. 요양원을 창업할 때는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첫째는 2025년 기준 아직은 요양원 설립 조건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만 가능하다는 것이기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 상가의 일부 층을 사거나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우선 상가를 사야 하므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능한데요. 보통은 금융권들이 감정가의 80%까지 가능하다고 광고하는데 절대 이건 뻥입니다. 이게 왜 뻥인지 설명드릴 테니 잘 듣고 계획하십시오. 우선 2019년 이후 2025년까지도 계속 코로나 이후 금융위기가 계속되면서 대한민국 가계대출은 심각한 수준이며 나라가 부도 직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지경입니다. 즉 담보대출이라 해도 잘 나오지 않고요.
80% 대출은 2015년 이전에나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현재는 최대 70에서 73% 수준까지 가능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건 단순히 감정가 10억짜리 건물을 살 때 최대 70%인 7억을 빌려준다고 생각해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은행에서 대출을 어떻게 주냐면 감정가는 무조건 실감을 해봐야 합니다. 보통 은행에 물건지 주소를 불러주고 대출 얼마나 나올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탁감, 즉 탁상감정 금액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보통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보다 20에서 30% 이상 올려쳐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탁감으로 얼마 나온다는 얘기는 거들떠 보실 필요도 없으며 실감을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실감은 실제 감정사가 현장에 나가 건물 상태 등 가치를 살펴보고 그렇게 나오는 액수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고요. 진짜 그 건물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을 것이다 할 때만 해줍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탁감 금액만 듣고 그 정도 대출이면 충분하겠구나 하고 일을 진행했다가는 낭패 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가의 70%가 아니라 실제 부동산 매매가의 70%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 상태가 좋아 실감에서 20억이 나왔는데 내가 매도자와 딜을 잘해서 17억에 3억 정도 싸게 사기로 했다면 감정가가 20억일지라도 매매가인 17억의 70%가 담보대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70%는 온전히 부동산 담보만으로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2025년 대출이 어려운 요즘 시기에는 담보만으로는 65% 수준만 내주고 여기에 추가로 그 자리에서 하는 사업의 신용대출, 즉 개인 사업 신용대출을 추가로 해서 8% 정도 더해 그 합친 게 70에서 73% 정도, 그게 최대 담보대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 신용이 너무 낮으면 이 8%의 신용대출 부분이 잘 나오지 않으므로 부동산 담보대출은 최대 70%도 받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단순히 80%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만 보고 계획을 잡으면 무조건 실패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노인복지법으로 요양원 설립 시 그 부동산은 80%를 넘게 대출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고려하실 부분은 채권 최고액이란 사항입니다. 이것도 계산 못하시고 창업계획했다가는 망하는데요. 간단히 말해 은행에서 10억에 70%를 대출받으면 7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보통 120에서 130%의 채권 최고액을 설정하여 7억이 아닌 대략 6억 3천 정도만 준다는 것인데요. 채권 최고액이 없이 설정한 대출금 100%가 지급이 된다면 7억을 다 주는 거겠지만 그런 금융권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약을 대비해 미리 얼마 떼고 빌려준다는 개념이므로 반드시 채권 최고액 120에서 130%를 설정해 일정 금액을 뗀 후 빌려준다는 사실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요양원은 이렇게 부동산 담보대출 65% 정도와 아무거나 사업자 등록증만 발행해서 추가로 사업신용 8%를 더해 73%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간보센터, 즉 데이케어 센터를 창업할 때는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주간보센터를 설립할 때는 요양원같이 꼭 자기 소유 부동산이 아니고 임대해서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주간보호하려고 건물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담보대출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아 이렇다 할 대출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다 보니 비영리 사업으로 공식적으로는 수입이 없게 잡히므로 소상공인 창업대출 지원 같은 것도 전혀 없습니다. 제 유튜브 뷰티풀 실버에 창업 관련 다양한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간보호센터는 3억 원 정도만 갖고 있으면 40인 정도 규모의 시설을 공사비용, 인허가 비용, 기자재 비용 등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편의점 하나 차리는 비용보다 싸게 먹히는 수준이며 수익은 편의점의 3배 이상입니다. 다만 노이자 시설 용도 변경이 필수이므로 그런 조건에 해당되는 상가 찾는 데만도 하늘의 별 따기란 단점이 있고요. 어떤 조건의 상가를 찾아야 창업이 가능한지도 제 영상 중 인허가 가능한 상가 찾는 법이란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또 아예 내 땅에 새로 건물을 지어서 신축으로 요양원 또는 주간보호센터를 할 예정이라면 얘기가 다른데요. 보통 PF 대출을 통해 건축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이마저도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도 거의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도 여기저기 건축자금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
공사하는 도중 건축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부도가 난 건축사가 부지기수입니다. 제 또 다른 영상, 대출 관련된 걸 보시면 PF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나오니 지금은 거의 실제 나오지도 않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루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양시설을 설립하는데 정부 지원금 역시 없다고 보시면 속 편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으로 타기 불가능하며 불확실한 일정이고 된다 해도 시설 전부를 기부 체납하는 조건이므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시설의 규모 역시 지정한 대로 해야 하며 조건도 예산도 시기도 제각각 매우 까다로워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요양원을 창업할 때 받는 대출의 방법과 주의점이며 주거안보센터를 설립할 때에는 개인 신용대출 외에는 다른 대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요양원 창업이나 주거안보센터 창업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대부분 부동산 업자나 대출 브로커들일 뿐이며 시공, 허가, 용도 변경 모두 여기저기 인원을 모아 짜집기 하는 형태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망하는 일 없도록 저희 효벤트같이 정부 관련 부처의 다양한 수상 경력과 요양시설 직접 운영 경력이 풍부한 그런 업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데 거의 없지만요. 요양원이나 데이케어 센터를 창업해 보고 싶은데 궁금한 게 많고 정확한 사실 근거 정보를 듣고 싶으시다면 효벤트로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